고려 말 무인이었던 이성계에게 과거 시험에 합격한 아들 이방원은 든든한 정치적 동지였지만 이들의 관계는 조선 건국 과정에서 틀어졌습니다. 바로 정몽주의 죽음이 계기가 됐습니다. 고려 말 정치적 패단을 고쳐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했지만 정몽주는 조선 건국에는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과 이성계는 더는 고려에는 미래가 없다고 판단했고 새롭게 성리하 기념을 바탕으로 국가를 건국하고 싶어 했습니다. 좀처럼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이성계가 해주에서 사냥하다가 낙마 사고를 당했는데 정몽주는 이를 기회 삼아 공양왕을 움직여 정도전과 이성계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이방원은 이성계의 병문안으론 정몽주를 향해 시조를 통해 그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렁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 100년까지 누리고저. 이에 정몽주는 단심가로 화답했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양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있으랴. 단심가를 들은 이방원은 부하들을 시켜 정몽주를 죽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성계는 이방원에게 크게 분노했는데 사실 정몽주는 조선 건국에 있어서 뜻을 다르게 갖고 있었지만 그는 이성계에게 정치적 동지였으며 백성에게도 신망받는 관료였기 때문입니다. 이방원은 조선 건국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을 제거한 1등 공신임에도 태조 이성계에게 미움을 받아 요직에 등용하지 못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의 나이가 이미 57세였기 때문에 건국 직후부터 후계자 문제는 제일 중요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성계에게는 총 2명의 부인이 있었는데 첫째 부인 신의왕후 한씨에게는 6명, 둘째 부인에게는 2명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신의왕후 한씨는 조선 건국 전에 이미 사망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그녀를 대신하여 부인의 역할을 한 것은 둘째 부인인 강씨였고 신덕왕후 강씨는 태조보다 21살이나 어리고 정치 감각까지 있었는데 문제는 강씨의 욕심이 점차 커져 자기 아들인 방석을 왕세자로 앉히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첫째 부인의 자식들은 조선 건국에 많은 공을 세웠지만 공신 책봉 과정에서도 푸대접을 받았고 심지어 11살인 방석에도 밀린 것입니다. 제일 큰 공을 세운 이방원의 불만은 계속해서 쌓였고 결국 태조 이성계의 선택은 막내 아들 방석이었으며 정도전 또한 그녀의 야망을 지지했습니다. 실제 왕족 출신이 아닌 무인이었던 이성계 혼자 나라를 운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고 그런 그의 부족한 정치적 부분을 채워준 인물이 바로 정도전이었습니다. 정도전의 아버지는 과거에 급제했지만 문제는 어머니 쪽에 노비 출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려시대에는 부모 중 어느 한 명이라도 천민이면 자식은 자동으로 천민이었고 고려 신분 제도에 따르면 정도전의 신부는 당시 천민 출신이었으며 아무리 그가 과거에 급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신분의 꼬리표는 그를 괴롭혔습니다. 정도전은 자연스럽게 개인의 능력보다 오로지 가문만 중요시하는 고려를 벗어나 새로운 국가를 꿈꾸게 되며 고려 말 정치적 패단을 보면서 새 국가에 대한 염원은 더 강해졌습니다. 또한 그는 성격이 매우 올고지며 불의를 피하기보다는 당당히 맞서는 성격이었는데 그런 그의 존재를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정도전을 유배 보냈고 그 세월은 자그마치 10년 동안 정처 없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정도전은 긴 유배 생활하는 동안 생활고의 고통과 정치적 배신을 통해 심적으로 외로운 시간을 보냈고 그런 그를 위로해준 것은 바로 백성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호의에 큰 위로를 받으면서 정도전은 책에서는 배울 수 없던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직접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후 유배 생활을 경험 삼아 정도전은 복귀 후 조선을 더 세밀하게 계획했고 곳곳에 견제 장치를 넣어두었습니다. 그 이유는 왕위를 잇는 과정에서 폭군이 나올 가능성을 염려했고 그것은 복불복이기 때문에
폭군이 나와도 나라가 망하지 않을 관료 조직, 과거 제도 등 많은 제도를 법제화시켰습니다. 또한 모든 곳에 유학자 정도전의 손길이 닿았는데 특히 그는 성리학자 출신이었기에 고려 말 사원의 폐단이 심한 것에 대한 반발심이 강해 불교를 굉장히 억압했습니다. 불교를 억압하고 성리학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불시잡변을 편찬했는데 책 의미는 부처가 떠들어대는 잡스러운 소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정도전이 꿈꾸는 조선의 모습을 위해서라도 강한 왕권을 주장하는 이방원이 아닌 막내 아들 방석이 되어야 했으며 이런 정도전의 움직임이 이방원에게는 불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조선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던 중 명나라의 홍무제는 친생국가인 조선을 인정하면서도 임명장과 도장을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전근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중국의 황제로부터 임명장과 도장을 받음으로 국가로 인정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홍무제는 조선을 견제했기 때문에 이 과정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했고 명나라는 표전 작성 담당자였던 정도전을 잡아오라고 명하기까지 했는데 결국 이런 시비에 뿔이 난 정도전은 태조의 지원을 받아 요동정벌의 계획을 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도전은 요동정벌을 빌미 삼아 모든 왕자의 사병을 몰수하는 계획을 세웠는데 마지막 남은 힘인 사병마저 몰수당할 위기에 서자 이방원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원은 제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 정도전과 이복 형제인 방번과 세자 방석까지 모두 죽였습니다. 그가 난을 일으킨 명분은 정도전이 신의왕후 한씨 소생의 왕자들을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왕자의 난 이후 권력을 가진 이방원은 바로 왕위에 오를 수도 있지만 민심이 크게 동요될 걸 염려하여 둘째 형인 방과의 왕위를 양보했습니다. 그가 바로 조선의 제2대왕 정종입니다. 이방과는 태조의 둘째 아들로서 조선 건국전의 고려시대에는 이성계의 아들답게 무장으로 활약했습니다. 태조의 맏아들인 이방우가 병으로 사망하였기에 조선 건국 후 맏아들의 역할을 한 아들은 정종이었습니다. 그는 이방원을 대신해서 원치 않는 왕세자 자리에 올랐고 이후 정종의 태세는 무조건 몸 낮추기입니다. 정종은 자신이 동생의 허수아비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라도 몸을 무조건 낮췄습니다. 자신이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정종은 정사를 돌보지 않고 매일 운동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2차 왕자의 난이 발생했는데 제1차 왕자의 난이 이복 형제 사이에 일어났다면 제2차는 같은 어머니인 동복 형제 사이에서 일어난 변란입니다. 제1차 왕자의 난 때 큰 공을 세웠던 박보가 자신의 공을 높게 평가하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이방원의 윗형인 이방간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는데 이방간 또한 자신이 이방원보다 서열이 높음에도 권력을 잡지 못한 것에 불만이 있었고 결국 박보의 꼬임에 넘어간 이방간은 동생 이방원을 공격했지만 이는 실제 이방원에게 전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이미 형제들은 이방원에게 힘을 실어줬고 이방원의 승리로 끝났으며 되려 이는 이방원의 입지를 더 굳힐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차마 자기 친형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몽땅 박보에게 물려 죽였으며 이렇게 이방원의 힘이 계속해서 커질수록 정종의 입지는 더욱더 좁아졌습니다. 정종은 후궁이 많았지만 정작 정실부인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실권자였던 이방원의 이름이 자연스럽게 거론되었고 이후 이방원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제3대 태종입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댓글 부탁드릴게요.